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모형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모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사람들은 위렌스키와 르보를, 물론 우리가 출제될 때 100 중에 90은 위렌스키와 르보로 출제된다고 할 정도로 사회복지나 또는 사회복지사 1급에서 언제나 중요한 사람이죠. 그 위렌스키와 르보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티트머스의 분류도 있고 미슈라의 분류도 있고, 또 그러면 조지와 일중의 분류, 에스핀과 앤더슨의 분류, 또는 마샬의 분류, 또는 파커의 분류, 퍼니스와 틸틴의 분류 등등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주로 출제되는 세 사람에 대해서만 살펴볼 겁니다.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 그리고 조지와 율딩의 모형, 그리고 에스핀과 앤더슨의 모형, 세 개의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출제 비중을 좀 높인 핵심 영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렌스키와 르보의 복지 모형. 위렌스키와 르보의 복지 모형. 구체적인 단어 분류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쓰도록 하고, 여기 보면 이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완적 모형이란 뭐냐면, 자, 먼저 보완적 모형의 특징을 한 7, 8줄로 쓰고 그 다음에 그에 비추어서 제도적 모형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도 쓰겠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고도 줄 바꾸겠습니다.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에 줄 바꿔서 국가가 예외적으로 나서서, 좀 더 한다면 예외적이고 일시적으로 나서서 최저 수준까지 그리고 줄 바꿔서 돕는 활동,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란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예외적이고 일시적으로 나서서 최저 수준까지 돕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완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써놓은 다음에 이거 세 번에 살피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도적 모형은, 자, 나란히 줄을 맞출 겁니다.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막 따질 것도 없고, 최선을 다했니 안 했니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누구나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경우, 누구나 충족되어야 할 것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줄 바꿔서 국가가 당연히 국가가 당연히 줄 맞춰서 최적 수준까지 채워주는 활동, 이렇게 우리가 구어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란히 줄 맞춰서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개인적 빈곤관이라는 것은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를 말합니다.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 처먹고 사는 것은 지가 타고난 사주팔자에 의해서 의한 것이지 무슨 국가가 나서서 말고 해. 그래서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도, 이것은 최선을 다한 것은 시장과 최선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몸값을 결정하는 필드를 우리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수요 공급의 원칙에
합치시켜서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최선을 다하고도 시장. 그런데 그러고도 안 되어서 이제는 더구나 가족까지 나서서 최선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시장과 가족 기능이 가족이 제 기능을 가족이 최선을 나서고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자기 본인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만 가족들도 나서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이 말은 뭐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어쩌면 노력한 대가를 보여주지 못할 때 국가가 예의적으로 일시적으로 나서서 국가가 예의적으로 나서서 이 말은 뭐야? 철저한 사전조사,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람에게 최저 수준까지 생존권을 돕는,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는 것은 보완적 모형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야? 당연히 선별주의고 그리고 당연히 자산조사 나와니까 당연히 사후적, 소극적, 구빈의 개념을 갖는 것은 보완적 모형이 되겠어요. 이것은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일반적인 복지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도적 모형은 국가의 당연 개입이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원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은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국가가 당연히 나서서 어디까지? 최적 수준까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때까지 채워주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제도적 모형이 되겠어요. 그 때문에 거기 보시면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때문에 보완적 모형은 전통적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그에 비해서 제도적 모형은 현대 사회의 여기는 전통적 사회에서, 또 그런가 하면 좁은 의미에서, 또 뭐 선별주의에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여기는 당연히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를 말하고, 여기는 자산조사가 아니라 권리의 행사가 되겠지. 여기는 복지라는 것은 권리 행사의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제도적 의미의 제도적 모형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10페이지, 11페이지 문장 쭉 구성하면서 박스, 비교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같이 살을 찌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이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에다가 하나 더 중간 모형으로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티트머스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티트머스를 앞선 시간에 배운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트머스는 사회복지를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위한 조직적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조직적 노력의 총체,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회복지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정책이란 말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회정책의 조건, 정책의 3대 조건 다 앞에서 배우셨죠?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For the people이어야 된다. 또 적어도 사회정책이라고 해서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표까지가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자로부터 빈자로 소득 이전이 있어야 된다. 수직적 재분배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티트머스에서 살펴봤습니다. 또 그러면 티트머스는 사회정책 유형을 사회복지, 재정복지, 재정복지, 그리고 기업복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 것도 역시 우리가 일별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지금 다룬 것은 사회복지의 유형을, 사회복지의 모형을 세 가지로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에서 봤던 것처럼 보완적 모형, 표현 약간 달라요. 그리고 제도적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 그리고 중간 모형으로 업적 수행 모형. 또는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 이렇게 나눈 사람이 티트머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다 배웠던 것을 이번에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나온다는 당연히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니까 티트머스에서 말하는 제도적 모형과 보완적 모형은 그냥 위렌스키에서 말하는 모형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로 공부하실 것은 바로 두 번째에 있는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으로 5번, 6번, 7번, 8번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 필설판이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조지와 율딩의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와 율딩은 사회복지의 모형을 종래에는 4개의 체계로 4모델로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1994년 개정 모델을 내면서 6개의 틀로 바꿔놨습니다. 조지와 율딩의 모형, 조지와 율딩의 복지 모형이 되겠어요. 조지와 율딩의 복지 모형을 이렇게 보시면 조지와 율딩은 뭐 이제는 이제 신우파, 뉴라이트지요. 중도 노선, 그리고 3인주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주사회주의, 그러니까 민사주의라고도 하죠. 3인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국가 개입의 정도나 국가 개입의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4개의 모형, 종래의 모형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페미니즘과 그리니즘, 녹색주의 2개를 신설을 한 겁니다. 2개를 신설한 거죠. 그래서 6체계 모델로 이렇게 바꾼 것이 바로 조지와 율딩의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 나오는 조지와 율딩의 모형에서 신우파는 종래에는 반집합주의. 이 단어가 이쁘지 뭐야. 콜렉티브라는 단어를 자꾸 집합이는 반공통체주의. 이 말은 뭐야? 극단적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단어를 자꾸 수학적으로 집합이라고, 학자들이 이게 집합주의라고 쓰니까 집합주의. 사실은 우리 사회과학적 입장에서는 반공동체주의. 그 말은 뭐야? 개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노선은 소극적 집합주의, 소극적 공동체주의. 그리고 3인주의는 페비안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 똑같이. 이렇게 불리었던 것을 1994년 새로운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을 현대판으로 바꾼 겁니다. 신우파는 여러분들이 요즘 뭐 교학사, 한국사 문제로 해서 한 것처럼 교학사라든지 뭐 문창극 총리 후보자 문제라든지 아주 극단적인 그쪽을 신우파라고 하는데, 자, 이 4가지는 국가 개입의 방향을, 국가 개입의 정도는 어느 정도 나느냐 할 적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가 개입 배제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것은 국가 적극 개입을 말합니다. 적극 개입. 그 때문에 표현을
신우파에서는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 그에 비해서 쓰겠습니다. 중도 노선은 국가 개입의 조건부 허용.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국가 개입의 국가의 적극적 개입. 그에 비해서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의 당연 개입. 이렇게 우리가 국가 개입의 정도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회복지 정책 또는 사회복지의 방향에서 소위 우리가 보는 자유도 있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양대가치 자유도 있고 평등도 있고 그러지만 또 살아가면 생존권도 있고 정의구현도 다 있습니다만 크게 민주주의의 양대가치로 본다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유에 초점을 둡니다. 자유에. 그에 비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기에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평등에다가 보다 큰 초점을 둡니다. 평등에다가. 그리고 이 자유를 본다고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소극적 자유의 입장에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국가에 대하여 당당히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는 자유, 적극적 자유를 강조합니다. 적극적 자유. 또 평등을 쓴다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등도 위로, 이것은 그야말로 상대적 평등이지요. 상대적 평등.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누구나 똑같이 절대적 평등에 가까울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발선까지만 줄 맞춰주면 된다. 국가 개입의 최소화, 기후의 평등.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상황이 어쨌든 간에 졸업할 때는 누구나 똑같이 결과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결과의 평등을.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의 정도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담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지면상 길게 쓰지는 못하면 이렇게 나눠진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신우파와 마르크스주의. 지금까지 출제된 것은 신우파 중도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중도 노선의 입장에 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 거기 13쪽부터 15쪽까지 보시면 14쪽까지 보면 바로 여기 나오는 신우파 중도 노선, 뉴라이트라고 하죠. 신우파 중도 노선,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페미니즘은 여성해방과 복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그리니즘은 환경보호와 생태학과 환경보호와 환경보존과 복지의 관계를 다루는 건데 이 페미니즘적 입장에서는 양면가치적이고 복지에 대해서 양면가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그리니즘은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적자 재정 정책, 퍼주기 정책이기 때문에 돈을 푼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풀게 되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시장 활성화는 소비를 확대시키고 소비 확대는 공장 가동을 들여서 실업자를 줄이게 되는데 이 실업자를 줄이게 되면 다시 실업자가 돈을 벌면서 시장에 돈이 통화량이 늘고 그래서 소비가 더 증가하고 공장이 더 잘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실업자가 줄면서 이런 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극단의 위기 상황에 있는 이런 복지가 필요한 지역에 이처럼 복지 정책, 지출 정책을 쓰게 되면 결국에 시장은 활성화되고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런 산업의 경제 성장은 당연히 뭘 바탕으로 한다? 생태계 파괴를 가져와서 결국에는 저격병의 총구가 그 정책을 쓰는 사람의 뒤통수를 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니즘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SSD 아시죠? ESS. 사회복 공무원 사회준비시험도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환경적으로 사운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걸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니즘적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5페이지에 보시면 15페이지 페미니즘과 녹색주의의 관점에 놨고 원리원칙주의, 신우파부터 여기 인도주의, 실용주의, 소위 중도노선, 그리고 적극적 개입주의에서 나오는 마르크스주의나 또 삼인주의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스까지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에스핀과 앤더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핀과 앤더슨 또는 에스핀과 안데르센, 뭐 영어로 읽던 독일어식으로 읽던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철자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다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읽는 방법이 영어식이냐 독일어식이냐니까 에스핀과 앤더슨 또는 안데르센의 모형을 보시면 이 에스핀과 앤더슨은 이 구별 기준을 복지 모형, 구별 기준을 두 가지로 이렇게 1990년에 발표했던 탈상품화, 일반적으로 탈상품화로 설명을 합니다. 탈상품화. 그리고 또 하나는 1997년인가 내놨습니다. 탈가족화. 탈상품화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개념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장 적정한 가격과 가장 적정한 수요 공급량이 결정됨으로써 유통이 말하자면 적정적절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상품이 되겠는데, 문제는 상품처럼 운영되지 않고서도 움직이는 정도, 상품처럼 거래되지 않고서도 움직이는 정도, 말하자면 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유통 또는 거래가 가능한 정도. 뭐가? 복지라고 하는 것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서도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왜 그래? 자, 우리가 간단하게 기본 경제로 본다면 수요 공급량과 가격으로 보면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 여기 사유난이니까. 자, 우리가 보면은 복지에 관련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의 능력을 다 발휘해도 이만큼밖에 가격을, 이만큼밖에 비용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익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이하의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지 못해요. 에이, 좀 손해보지. 그건 우리가 경제학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경제학에서 기본 전제로 하는 인간은 이익은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인간이거든요. 손해보는 인간은 경제학에서 다룰 실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익을 보지 않나 해도 이 이하의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생산자가 P2의 가격, 더 이상 이익을 안 본다 해도, 손해를 안 보는 선을 여기까지 잡는다 해도 이것마저도 준비 못하는 이 수요자에게는 이만큼의 가격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팔리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한은 이 복지라고 하는 물건은 시장을 통해서는 거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지라고 하는 물건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서도 거래될 수 있는 정도를 탈상품화라고,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복지 수준은 높다, 탈상품화 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복지 수준은 낮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것은 여성이 가사와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성이 요즘 북유럽은 좀 이미 진작이 지나갔습니다만, 바로 여성, 가정 내에서 오랜 역사 동안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던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식화시킨 것을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 위험 종래 5가지에다가 출산, 양육, 또 하나 빈곤도 들어갔습니다만, 이렇게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포함되어서 전면 개정이 된다. 바로 이런 출산이나 양육은 종래 집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던 돌봄 서비스였어요. 그것을 국가가 일부 담당해 주겠다. 여성으로 하여금 그 고급 인력인 여성이
나 이렇게 나자는 부수기 그렇으면 애 보는 걸로써 이렇게 국가 자산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신사유적 위험이 등장했는데 바로 여성이 얼마나 가사나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만성질환, 노인 돌봄, 아이 돌봄과 같은 것을 풀어주겠다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인데 이번에 전면 개정에 포함됐습니다. 이걸 탈가족화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사회계층 분류를 가지고 그래서 다계층, 단계층이라는 게 있지만 계층의 최소화, 단계층 할 때 다계층으로 가면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몸값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기술이 많아서 학식은 훅 떨어지고 명예도 떨어지지만은 경제적으로선 상류층에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돈 버는 기술은 없는데 공부는 잘해서 명예는 또 상부층에 있지만 경제는 하부층에 있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여기선 소위 복지 수준은 다계층은 복지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단계층은 복지 수준이 높을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에스핀과 앤더슨의 모형인데 그러면서 복지의 모형을 특히 탈상품화와 사회계층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자유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로 이렇게 나눈 거였어요. 여기 보면은 탈상품화로 보면 탈상품화 그리고 사회계층 이런 식으로 보면 자유주의는 탈상품화 정도가 적죠. 개인적 빈곤과는 입장이니까. 사민주의는 탈상품화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조합주의는 결국에 자기에 관련된 복지를 자기가 미리 사회보험료로 내놓았다가 자기가 쓰기 때문에 유형은 탈상품화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결국에 많이 벌던 사람이 보험료 많이 냈다가 나중에 큰 혜택을 받으니까 유형은 탈상품화 같으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계층은 자유주의는 내 능력, 내 노력이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 무수히 많은 사회계층이 있어요. 상류층이라고 다 똑같은 상류층이 아니라 상류층에도 무수히 세분화된 상류층이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층제입니다. 다층제. 여기는 가능한 한 단층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중산층을 대부분으로 하는 아주 잘 사는 소수, 아주 못 사는 소수, 그리고 나머지는 중산층. 결국에 단층화를 이끌어가자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삼인주의적 입장으로 이걸 이끌어가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조합주의는 한계가 있다. 결국에 사회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돈 많이 벌던 자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을 거치지 않고서도 자기가 돈 내놨다가 자기에게 위험이 됐을 때 자기가 쓰는 건데 여기에는 결국에 잘 사는 사람이 나중에 급여도 더 많이 받게 됨으로써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합주의는 한계. 그래서 여기는 보통 우리가 사회보험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공공부조와 같은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인주의적 입장에서는 사실은 삼인주의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하지만 여기는 아직은 쓰진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회수당으로 쓸 수 있겠지만 조심스러워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핀과 앤더슨은 복지의 모형을 16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자유주의, 미국형, 조합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더 그러면 네 번째 탈상품화 효과는 최소화되고 다차원의 사회계층을 형성한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주의 원칙하에서 가능한 한 최대 수준의 평등, 최대 수준의 평등은 가능한 한 절대평등을 이끌어가보자 라는 것으로서 세 번째 모든 계층이 거기도 가능한 한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제에 통합되었으면 쓰겠다 라는 것으로 제일 밑에 가서 보시면 사유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다, 복지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은 삼인주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가족화 그 옆에다가 제가 신사유적 요인이란 말씀드렸지요. 그것 하나 적어놓으시고 보시면 되겠고 마샬의 이론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시고 파커는 자유방위형, 자유주의형, 사유주의형으로 미슈라는 거기 보시면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 그랬는데 자 미슈라 옆에다가 여러분들
보완적 모형, 제도적 모형, 그리고 규범적 모형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보완적 모형, 제도적 모형, 그리고 규범적 모형으로 나눴다는 거 하나 여러분들이 적어서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니스와 틸튼 함정이 있습니다. 퍼니스와 틸튼은 사회복지의 모형을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는 우리가 암기할 수 있지만 적극적 국가가 있으니까 왠지 소극적 국가도 있지 않겠냐 하는데 아닙니다. 적극적 국가만 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고, 또 하나 적극적 국가를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적극 국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 국가는 경기 불황에 얼마나 국가가 기업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 국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극 국가, 복지 국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퍼니스와 틸튼이 제시한 적극적 국가는 미국을 말한다는 거, 그래서 2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